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시즌 충격적인 방출 명단을 발표하며 유격수 포지션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천재 유격수로 불리며 한때 기대를 모았던 이학주와 백업 내야수 오선진이 동시에 팀을 떠나게 된 가운데 롯데는 새로운 유격수 경쟁 구도를 구축하며 2025 시즌을 준비하고 있죠. 현재 롯데는 최소 3명, 많게는 5명의 선수가 유격수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칠 전망인데요. 그 과정에서 50억 FA 계약으로 입단한 노진혁의 부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진혁이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젊은 유격수들이 새 바람을 일으킬지 롯데 내야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롯데 자이언츠는 유격수 자원인 이학주와 오선진을 방출 명단에 올리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1년 유격수 딕슨 마차도와의 이별 이후 줄곧 주전 유격수 문제로 고민해왔던 롯데는 2023 시즌 FA 영입을 통해 노진혁에게 4년 50억 원이라는 대형 계약을 안기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노진혁의 부진과 부상은 롯데의 유격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 시즌 노진혁은 시즌 초반 한때 팀 상승세를 이끌며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지만 허리와 옆구리 부상이 겹치면서 후반기엔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는데요. 주전 자리를 박승욱에게 내주고 벤치로 밀려난 그는 풀타임 시즌 최악의 성적인 타율 2할 오픈 7리 4홈런 OPS 0.724로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죠. 롯데는 이에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며 리빌딩에 나섰습니다. 롯데가 이학주와 오선진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시즌 박승욱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2022년 KT 위즈에서 방출된 박승욱은 롯데 입단 후 빠르게 팀에 적응하며 2023 시즌 타율 2할 8푼 6리, OPS 0.733을 기록했죠. 2024 시즌에도 그는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아 139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1리, 7홈런, 53타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롯데는 이제 박승욱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격수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5 시즌 롯데의 유격수 경쟁은 뜨거울 예정인데요. 박승욱이 주전 후보로 가장 유력한 가운데 지난해 두산과의 트레이드로 영입된 전민재도 강력한 도전자죠. 전민재는 두산 시절 유격수로 64경기에 출전하며 수비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비록 타격은 타율 2할 4푼 6리, OPS 0.599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수비 안정성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무에서 복귀한 한태양도 경쟁에 가세했는데요. 그는 상무 소속으로 2024 시즌 타율 2할 8푼 3리, OPS 0.781이라는 뛰어난 타격 성적을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었죠. 여기에 지난해 후반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신인 이호준과 현역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김세민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의 선수가 유격수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부진으로 고전했던 노진혁은 비시즌 동안 절치부심하며 부활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가 타격 전문가 허일 코치와 함께 새로운 타격 방향성을 찾고 있는 그는 이번 시즌 꼭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롯데 코칭 스태프 역시 노진혁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주전 유격수로 복귀하기는 어렵겠지만 3루수와 1루수로 활용 가능한 슈퍼 유틸리티 자원으로 변모한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지휘 아래 롯데의 유격수 포지션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김태형 감독은 유격수 경쟁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죠. 박승욱을 중심으로 젊은 선수들과 노진혁 같은 베테랑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롯데는 내야진 문제를 해결하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가 이학주와 오선진을 방출한 배경에는 단순한 성적 부진 이상의 의도가 숨어 있었는데요. 팀 내부적으로는 유격수 포지션에서 장기적인 경쟁 체제를 통해 실질적인 내야 강화와 세대 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학주는 한때 천재 유격수로 평가받았지만 실책과 부진이 거듭되며 팀 신뢰를 잃었고, 오선진 역시 경험은 풍부했지만 나이가 많은 점과 타격에서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던 것이 방출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들의 방출은 기존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죠. 상무에서 복귀한 한태양과 지난해 후반기 눈도장을 찍은 이호준은 롯데의 내야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태양은 상무 소속으로 꾸준히 성적을 쌓으며 타격과 수비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이호준은 적은 기회 속에서도 타격에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 두 명의 유망주는 기존 선수들과의 경쟁을 통해 경험을 쌓으며 롯데 내야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태양의 빠른 발과 이호준의 공격력은 서로 다른 색깔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또한 노진혁이 부활에 성공한다면 롯데는 단순히 유격수 문제를 넘어 내야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뎁스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노진혁은 과거 주전 유격수로 20홈런을 기록했던 타격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유격수 포지션 경쟁에서 밀렸지만 3루수와 1루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능력은 롯데에게 큰 자산이며, 김태형 감독은 시즌 중 노진혁을 특정 포지션에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죠. 이는 유격수뿐 아니라 내야 전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격수 경쟁이 롯데팀 전체에 미칠 영향은 단순히 포지션 싸움에 그치지 않는데요. 경쟁 체제는 팀 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선수 개개인의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죠. 젊은 선수들은 선배들을 넘어서는 목표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고, 베테랑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분투할 것입니다. 특히 김태형 감독은 경쟁은 강한 팀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경쟁 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내부 경쟁은 팀 전체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롯데의 이번 유격수 리빌딩은 단기적인 성공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데요. 박승욱과 같은 기존 자원이 중심을 잡아주는 동안 젊은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고 노진혁 같은 베테랑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롯데는 유격수뿐만 아니라 내야 전반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롯데가 수년간 고민해왔던 약점을 보완하며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스프링 캠프는 롯데 유격수 경쟁의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형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어떤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지, 젊은 선수들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전 포인트죠. 특히 노진혁이 미국에서의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팀 내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박승욱이 안정적인 주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이며, 롯데가 유격수 문제를 해결하고 리빌딩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2025 시즌 롯데의 행보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